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개장 직후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나 하기도 했는데 결국엔 다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빠른 금리 인상이 미치게 될 파장.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기술주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같은 기술 성장주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틈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힌 곳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 승부수일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반도체를 새로운 승부처로 낙점한 기업,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은 오늘 반도체 사업에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서 두산 테스나를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글로벌 탑5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두산그룹이 4,600억 원에 인수하면서 테스나에서 사명을 변경한 두산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후 진행되는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두산그룹은 채권단과 약속했던 자구안을 모두 달성해서 채권단 관리를 1년 10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켰다라는 자신감 덕분일까요? 이후 대규모 투자 소식을 연달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자 계획에 앞서서 두산그룹은 지난 5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그리고 터빈, 또 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향후 5년간 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계는 이번 투자 결정에서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의 승부사 기질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31년 만에 그룹 총수에 오른 박 회장은 수소 연료전지, 로봇 등 신사업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연료전지 선도 업체였던 퓨얼셀 파워와 건물용 연료전지 원천 기술 업체인 미국의 클리어 엣지 파워를 인수해서 2년 만에 수주 5,870억 원, 매출은 1,680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룹 내에서는 박 회장의 승부수가 또 한 번 들어맞길 바라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두산그룹은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 10위의 건설 기계 회사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매각했고 전지용 동박 제조회사인 두산솔루스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출 4조 원이 넘는 두산인프라코어를 8,500억 원에 매각한 뒤에 연매출 2천억 원대의 테스나를 4,600억 원에 인수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시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시장 전반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와중에 게다가 매출 4조 원의 그룹 내 핵심 캐시카우인 두산인프라코어를 팔고 그 자리를 두산인프라코어의 매출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테스나로 채운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꽝 대신 닭 정도가 아니라 꽝도 매도 다 놓친 격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빨라지는 긴축 시계에 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지금, 두산의 이번 승부수는 과연 들어맞게 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술주 타격은 물론 두산그룹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풀이해보는 이슈 분석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약간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두산그룹이 반도체로 새롭게 지금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두산 테스나에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선 자세한 사업 내용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자세한 사업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테스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이 이제 4월 27일에 테스나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두산 테스나로 출범을 하게 됐죠. 그래서 테스나의 이제 원래 최대 주주였는데 주주는 아니었고 최대 주주였던 회사의 뭐 지분을 전량 이제 매수하면서 체결하면서 이제 반도체 사업의 진출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나는 2002년도에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후공정 기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웨이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웨이퍼 테스트의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두산에서 사업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를 좀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지난해 매출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각각 뭐 2,076억 원 그리고 540억 원. 그래서 이전의 실적도 양호한 수준이고 두산이 또 이제 두산이 인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후의 실적들 보시면은 뭐 2023년 올해를 떠나서 2023년과 2024년의 컨센서스도 상당히 대폭으로 또 상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은 이제 테스트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동시에 뭐 웨이퍼 가공과 반도체 조립을 하는 뭐 패키징 기술까지 확보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뭐 자리를 매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글로벌적으로 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웨이퍼 테스트는 이제 1000에서 10,000개의 반도체 칩이 새겨진 원형 스테이트 웨이퍼를 강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뭐 전기 또는 뭐 온도, 뭐 기능 시험을 테스트하는 작업인데, 두산의 이제 테스나는 주요 제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카메라 뭐 이런 부분들, 뭐 통신, 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형의 영향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이제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뭐 시스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이런 시장에서 톱10 안에 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글로벌 후공정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뭐 테스트 장비, 뭐 첨단 패키징, 그런 반도체 생태계에서 추가로 폭넓은 진출을 검토하고 또 계획하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하면서 입지를 단단히 뭐 지키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간 기준에서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두산 테스나의 추가적인 뭐 성장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시장도 그렇고 지금 연일 계속해서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뭐 기술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좀 크게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산 테스나로 투자를 확대를 하는 게 과연 좀 올바른 선택인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그래도 대표님은 어쨌거나 이번 투자로 좀 두산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재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금 파운드리의 부족 현상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상당히 이런 시장에 접근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파트너십의 후공정 기업으로 입지를 지금 굳건히 다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진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두산 테스나의 중장적인 관점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대만의 TSMC도 파운드리 가격을 추가적으로 계속 또 인상하면서 3월에 이제 8월 이제 3분기에 20% 정도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삼성전자까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파운드리 가격을 20% 정도 인상한다고 또 밝히면서 파운드리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산 테스나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지수 대비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시간 기준에서는 1.58% 정도 내외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선방하고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가격대가 조금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고 지금 두산 테스나의 사업 비중을 보시면은 95%가 웨이퍼 테스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테스트 기준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 그리고 카메라 쪽 이런 부분 쪽 핸드폰 전체적으로 다 추가가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또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만 봐도 상당히 올해 3분기 또는 내년 이후부터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눌리지만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앵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자금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성장주들, 특히 이제 자동차 쪽도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게 테슬라였죠. 상당히 미국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들,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은행 또는 채권 이런 쪽에서 자금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지금 내일 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한 것처럼 시장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눌리고 있지만 내일 이제 새벽 3시에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월이 발표를 할 텐데 지금 기준에서 어느 정도 다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3시에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가 되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은 지금 다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간단하게 실적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꾸준히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실적 기준에서도 2024년까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들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거의 지금 올해보다 20%와 30% 정도에 넘는 영업이익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 기준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의 방향성 그리고 기술주의 방향성은 우선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횡보 또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두산 테스나 또는 기술주들의 대응에 있어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주가 흐름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일단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결국에 또 문제는 이제 새벽에 발표되게 될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저앉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지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할 거 없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산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 해서 나머지 좀 이 반도체 주로도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두산의 대규모 투자 집행 소식,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두산 테스나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이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뭐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에 뭐 SK하이닉스까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미국 기업들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두산 테스나는 후공정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은 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두산 테스나는 이제 후공정, 이제 웨이퍼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이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 먼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공정 쪽 기준에서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반등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뭐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월부터도 또 TSMC에서는 추가적으로 8% 정도의 파운드리 가격을 또 인상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1, 2분기 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 기준에서 파운드리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히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의 영향력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후공정 기준에서 충분히 두산 테스나의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두산그룹의 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 소식이 후공정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주로는 조금의 온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가 FOMC 회의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간밤에 장을 마쳤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어쨌건 지금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술주들, 뭐 글로벌 기술주들도 지금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술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뭐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자금 확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채권, 특히 회사채 채권은 국채보다 신뢰도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또 인상한다면 추가적으로 회사채는 더 그만큼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더 높게 금리를 또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성장주들 또는 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또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은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인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추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더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기준에서 0.2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과하게 좀 밀리지 않나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술주들의 흐름 상당히 좋지는 않겠죠.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오전에 이제 내일 오전 3시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가 된다면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 밀린다고 해서 정리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아마 파월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이제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준에서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리보다는 추가 매수 구간을 좀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7월에 또 이제 여러분들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 발표가 되겠죠. 7월 10일 정도 기준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좀 확인해야겠죠. 이런 우려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PI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7월에 이제 발표되는 CPI의 또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7월 10일까지 아무래도 시장의 큰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없다라고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의 연준의 발표, 파월의 이제 입장을 어떻게 발표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와 관련돼서 시장이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두산이 반도체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혀서 이 소식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두산그룹이 최근 투트랙 전략으로 이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데 원전 또 친환경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열사의 핵심 이슈에 따른 투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수소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뭐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9%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두산 퓨얼셀 기준에서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로 또 볼 수 있는데 수소 쪽이 아무래도 전기 쪽보다는 전기차, 2차 전지보다는 좀 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아무래도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은 아무래도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반등이 또 이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낙폭은 상당히 좀 과하지 않나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은 아무래도 가격 기준에서 3만 원 정도를 좀 이탈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기준 잡고 되돌리는 흐름 정도 또는 지지가 된다면 아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공략 또는 3만 원 아래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해서 공략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 지금 밀리고 있지만 충분히 저가 매수의 또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수소 관련주로 해서 충분히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볼 게 당연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전이겠죠. 원전 관련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두산 이제 에너빌리티로 기업명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 오늘 4%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의 영향력 정도로 하락폭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장기 또는 크게 장기적으로 또 볼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이 2035년까지 원전 150개를 이제 건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전력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을 150개를 이제 35년까지 건설한다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가적으로 계속 길게 볼 종목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300일선을 이제 하락하면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온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좀 매직들 저가 매수의 또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관련주의 또 대장주로 또 볼 수 있겠죠. 한국전력과 함께. 그래서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15,000원과 16,000원 사이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2035년 150개 원전 발전소 건설 계획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기준에서 또 이슈가 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분석 함께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 그리고 또 특징주를 통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훨씬 더 크게 빠지고 있고 또 중국 증시는 오름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담보 부정이나 반대매에 대한 얘기가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반대매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고 하게 되면은 결국 바닥은 일단 바닥이 지나고 나서야 일단 안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일단 바닥이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담이 그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고 사실 뭐 최근에도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그리고 그런 이슈도 계속 나왔지만은 결국 이런 3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종료할 것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중국 코로나 완화로 인한 유가 수요에 대한 계속 확대 그리고 여름철에 대한 계절적에 대한 수요 이런 에너지 수요 자체가 계속 이제 극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좀 유가의 항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FOMC에 대한 긴축 속도가 좀 더 좀 가소가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피크아웃 자체가 일단 당분간은 아닐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3분기가 지나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서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장 키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오늘 BTS와 관련된 좀 단체 활동 중단 선언을 하게 되면서 좀 오늘 엔터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사실 그런 개장하자마자 좀 급락을 안기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뭐 엔터주 전체적으로 뭐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SM이나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꾸준히 계속 이런 콘서트 매출이나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에 대한 이제 앨범 판매량이 오늘 뭐 150만 장 이상 또 앨범 발매에 대한 판매량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오늘 하루 만에 결국 낙폭을 다 줄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측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까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까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멤버 중에 하나인 진 멤버 자체가 12월 달 생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군대 리스크가 계속 결국에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이브의 매도세는 어떻게 보면은 줄어들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실 뭐 화물연대파업이 어제 8일 만에 일단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오늘 오전장까지는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이 돋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현대글로벌스가 장 초반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런 피해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시장이 좀 안도를 한 거지, 결국에는 이제 파업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다는 면에서 좀 오후 시장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 악재에 대한 모습은 좀 피하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결국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심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돋보이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는 FOMC 경계감 확대 속에서 좀 매도세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결국 내일 새벽에 4시에 열릴 FOMC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50bp를 인상을 하든 75bp를 인상을 하든 결국 시장 자체는 안도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50bp를 인상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과연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냐와 함께 시장은 또 실망감을 드러낼 것이고, 75bp를 인상하게 되면 드디어 진짜 올게 왔구나라는 이제 속에서 결국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불안함도 결국 시장을 더욱더 힘든 시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이 3분기 시장은 결국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좀 불안 심리가 지속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일단 크게 한번 둘러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인기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의 6개의 키워드 화면에 공개됐습니다. BTS가 간밤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죠.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LG전자가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역시나 키워드로 올라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8일 만에 드디어 파업을 철회를 하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오름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역시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누리호가 기상 이슈로 인해서 발사가 좀 연기가 됐었는데 2차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전해왔고요. 국제선 정상화 소식도 역시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이달 말에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었는데 국내 항공업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임대료 감면 기간이 6개월 연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럼 관련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특징주가 공개됐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종목 3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브,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BTS의 단체 활동 중단, 또 화물연대 파업 철회, 국제선 정상화 뽑아주셨는데요. 관련 특징주로 하이브,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하이브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정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브, 고, 스톱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하이브는 스탑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론 그동안 시장에서도 고평가 논란 속에 사실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번에 단체 중단선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는 하반기에 대한 콘서트 매출 하향 리포트가 아마 내일쯤에는 전체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이브는 당분간은 스탑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르세라핌이 새롭게 컴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사실 매출 비중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크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1분기 때부터 하이브 자체 내에서 BTS를 대체하기 위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올해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은 이러한 좀 악재에 대한 요인들이 시장에 계속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부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가능했을 때 당분간은 엔터주 중에서는 하이브보다는 JYP나 SM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일단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화물연대 파업 철회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특징주로 지금 현대글로비스 뽑아주셨는데 현대글로비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그래도 현대글로비스는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한물현대 파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뭐 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내년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자랑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대란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어 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뭐 하반기나 뭐 적어도 내년 초 까지는 적어도 이런 반도체 공급 대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유통에 대한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내년 중고차 사업이 내년 5월로 좀 연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나 그런 자동차와 관련된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시장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소리가 많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 입장에서 향후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좀 먹잇거리로 삼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글로비스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중장기적으로 시선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국제선 정상화 키워드입니다. 대한항공을 관련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대한항공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대한항공도 일단은 스탑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절 동안은 그동안 화물, 운임으로 인한 수익으로 인해서 조금 재미를 봤던 대한항공이지만은 물론 최근에 국제선 정상화도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기도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항공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화물 운임이 줄어들고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로에 가까운 어떻게 재무적인 계산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대한항공이 조금 반등을 하거나 크게 추세 상승으로 보이려면은 결국 유가의 흐름이 조금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 역시 어느 정도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당분간 7월까지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한항공은 만약에 지금은 스탑이지만은 오히려 매수로 관점을 돌아서려면은 유가가 적어도 $100 이하까지는 빠져야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는 사실 안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가의 방향성과 같이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또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특징주에 대한 빠른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1.82% 하락한 2,447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도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 오늘로 7거래일째 계속해서 물량 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제조업,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또 장중에 52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나흘째 신저가 경신인데요.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오만전자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힘겹게 6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680 원통형 배터리 신규 시설 투자로 중장기 수익성 개선이 점쳐진다라는 희망 섞인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2%대 약세입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세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대차만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었었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면서 오늘 0.87%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점을 내려잡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그래도 800선이 이탈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현재 800선 힘겹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800.35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장 마감 후에는 신의 한 수 시간 가져봐야 되겠죠. 서울경제TV 리돈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특징주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는데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또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 열심히 잘 떨어지고 있죠. 제가 6월 2일서부터 이제 시장이 흔들릴 거를 수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측을 했고 현금화 대응 30% 하락을 했고요. 그 위에서 계속 현금화 대응 30% 하다가 6월 6일 현충일이 지난 다음 날서부터 해서 시장이 빠지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현금화 대응은 30%가 아니고 최소입니다. 최소 50%는 해야 된다. 이제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에 대한 강도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10단계가 있는데 하락할 때 원래 지진도 뭐 1단계 지진이 있고 진도 1, 진도 2, 진도 3, 진도 5 뭐 여러분들 그 정도면은 그래도 뉴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진도 1, 2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진도 한 5, 6부터 가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심각하게 되고 7 되면은 그건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도 7 이상 오게 되면은 건물들이 많이 무너질 거다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 설계가 예전은 안 돼 있고 뭐 요즘이야 뭐 이제 다시 지진 설계가 또 됐지만 또 이것도 하여튼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그 10단계로 봤을 때에서 2,600이 깨지면 1단계가 시작이 되고 2,550이 깨지면 2단계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10단계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일 때, 2단계일 때, 그럼 그때서 얼른이라도 6월 2일날, 6월 3일날이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들었다면 겁을 먹고 빨리 현금화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날에서도 아직도 손실폭이 10%밖에 안 난다면 그건 깨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물론 6월 2일, 6월 3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3일까지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서 현금화 대응을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했으면 최고의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건 많이 빠지면 엄청난 기회예요. 상승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상승장보다 10배 더 좋은 장이 이런 폭락장입니다. 근데 그 폭락이 지금 거의 끝마무리에 있느냐? 아니요. 아직 끝마무리 아니고요. 2단계 하락 진행 중에 있고요. 2단계 하락 진행의 끝마무리에는 있어요. 이제 3단계 하락 진행이 올 겁니다. 그럼 이게 내일 당장 빠질 거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는 더 급락하는 게 더 좋은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식이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더 빠지면 안 좋은 거고 없는 사람들은 빨리 급락을 해주는 게 나은데 오늘 FOMC 이제 회의가 이제 정례회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되면 그러면 또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지수가 조금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등 준다고 이 시장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등을 줘도 결국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빠질 거면 어차피 빠질 거면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냥 밑으로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밑으로 그냥 팍 하고 떨어지는 게 더 나은데 조금 반등 줄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만 반등 주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희망을 얻고 야 이거 반등 주는 거 아닌가? 물타기로도 시도하는데요. 3단계 하락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주식을 또 사고 있죠. 외국인들은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갈 거고요. FOMC 결과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재료 소멸로 그래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있었던 얘기니까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좀 반등 주겠지. 올해 이제 5번 남았습니다. FOMC 5번 남았는데 계속 금리 인상할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요 2단계 하락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시하다 보면 됐고요. 어쨌든 뭐 밑으로 더 떨어지면서 뭐 남들이 다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2,400 정도는 빠질 거라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빠집니다. 덜 빠지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빠지거나 덜 빠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2,400인데 2,400 지금 47이죠. 지금 개인들 열심히 저렇게 사고 있는데 오늘이 바닥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2,400보다 더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을 6월 2일서부터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서 강하게 얘기했을 때는 1월 17일 날이죠. 그래서 1월 17일 날에도 현금화 대응 30%, 50%에서 50%로 완료를 시켜고 나서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빠졌는데 그때 대비 지금 빠진 폭이 좀 덜 빠졌어요. 그때 대비. 그때가 더 빠졌고. 근데 지금 종목들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몇 프로 빠졌는지 이렇게 종목들 이렇게 찝어보면 찝히거든요. 이렇게 찝어보고 몇 프로 빠졌는지 찍어보면 대부분 지금 안 빠진 애들 안 빠졌는데 빠진 애들은 대부분 15에서 20% 빠졌습니다. 6월 2일 기준으로. 제가 현금화 대응하라고 하는 기준으로 15에서 20% 빠졌는데 그럼 아직까지 안 빠지고 버틴 애들은 그럼 괜찮으냐? 아니요. 걔네들도 똑같이 15에서 20%로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안 빠졌다고 마음 놓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다 흔들리고 다 떨어질 흐름이니까 혹시나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고 올라온다.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 양봉 나오고 올라온다. 그러면 초단타꾼들은 단타 들어가서 잠깐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줄어들면 또 현금화해야 됩니다. 다시 떨어질 거여서 반등 나온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 매수 물타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입니다. 이건 기회예요. 엄청난 상승장보다 더 좋은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려고 하는 거니까 조만간에 어쨌든 급락이 하면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서울 강연회는 제가 못 잡았어요.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강연회인데 그래서 이번 주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주는 대구하고 부산을 갑니다. 다음 주 6월 25일 6.25 그때 이제 사변일 그때에서는 대구 강연회를 가고요. 6월 26일에서는 이제 부산 강연회를 가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오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엄청난 기회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때는 최고의 기회장이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겠죠. 코로나 때도 봤듯이 그러니까 그런 장이 또 찾아오고 있는 거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물론 주식으로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겁을 낼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여기서 와장창 무너질 거니까 아직 덜 빠졌습니다. 더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일단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현대차인데요. 앞전에서도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듯이 현대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협상이 좀 됐죠. 화물연대와 파업 철회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 약하죠. 약해요. 지수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약한 거고 제가 어제도 저녁 방송에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협상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잠깐 반등에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또 빠져요. 협상이 돼도 빠지고요, 안 돼도 빠져요. 그냥 현대차는 그냥 답정너라 그러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현대차도 답은 정해져 있어서 못 갑니다. 장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는 좋아요. 로봇 관련주로 앞으로의 로봇 관련주로 이제 미래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 협상이 됐다라고 해서 사는 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삼성전자 계속 안 좋게 저점 깨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여기다가 계속 저주를 퍼부었고 그래서 아마 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냥 얘는 빠질 생각으로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제가 뺀 건 아닙니다. 이게 시가총액 380조짜리인데 제가 무슨 수로 빼요 이거를. 그래서 5만 전자 얘기 나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다만 삼성전자 갖고 있는 데서 희망을 드리면 그냥 몇 년 동안 떨어져도 계속 10,000원마다 그러니까 10,000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살아나요.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10,000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사놓고 한 몇 년 가져가면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아니면 2, 3년 정도 버틸 수 있고 2만 원까지 추가 매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살아나죠. 이게 꼭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자이언트 빅스텝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계속 올린다는 얘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렵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어제도 얘기했던 대주산업인데 오늘 사료주로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그랬는데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결국은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거니까 생략하고요. 185%씩 나온 거는 이미 벌써 다 팔고 없겠죠. 조금 손톱만큼 남겨놓은 오징어 다리는 괜찮은데 이거를 지금에서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55점. 어제보다 5점 더 깎았어요. 55점 가. 매수 포인트도 55점 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주 60점 양. 이렇게 해서 가가 양입니다. 그리고 가가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시장 대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해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